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터뷰에서도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장성철 교수님, 이 사과로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리라 보십니까?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네. 이것이 무슨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뭐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냥 하락 추세를 막은 것 정도로 아,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너무 시점이 늦었고요. 보름 만에 사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좀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네, 사과는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예. 단순하게. 근데 너무 좀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아. 해석의 여지를 좀 많이 남기셨다.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여론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거나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너무 그 앞부분에 남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불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나왔다. 아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그냥 그 남편이 이래서 남편한테 제발 지지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제 본인이 나온 이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짧고 남편에 대한 뭐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네. 김건희 씨가 정말 남편 때문에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진정한 사과일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아하. 또 사과 내용도 사실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빠져 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의미만 있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땐 진정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돼 있어서 네. 사과한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죠. 그 뭐 사과 그거라도 안 했으면 더 큰 문제니까요. 네. 다만 그것이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까지 가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남편 때문에 나왔지 뭐 본인이 남편이 남편이 대선 후보 아니었으면 안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나왔죠. 텐데. 예. 그것도 저는 그 부분도 좀 그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봐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남편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2년 전만 해도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 그런 경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 말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은 사실 이제 의혹적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했으니까요. 네. 허위로 의혹을 부풀린 부분 그런 부분들도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비판의 지점이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면 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 네. 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아버지가 대선 후보가 안 됐으면은 본인이 도박하고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 한 거를 네. 사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네. 아버지들이 다 뭐 남편이 후보에 출마했으니까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 거죠. 그러니까 검증 차원이라고 보여지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또 너무 뭐 그렇게 장 교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비판하면 본질을 벗어나 자꾸 다른 걸 가져와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되는데 깔끔하게. 예, 그 부분이 너무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도리어 마이너스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알겠습니다. 인정했어요.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사죄드립니다. 노여움 걷어달라. 조심하겠습니다. 할 말은 다 했잖아요. 근데 뭘 부차적이라고 그러세요? 구체적인 거지. 왜냐면요. 그 부분을 제대로 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나중에 선대위 관계자 얘기를 했지만 예. 본인이 얘기한 부분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마지못해 사과한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입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란 말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네, 알겠습니다. 뭐 뭐 나와서 서로 다 시각이 잘못했다고 다른 얘기하지. 거는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오늘 윤석열 후보가 누구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평론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보도 언론에서는 되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라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전달해 왔다 하지만 느낌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가장 많이 지금 발언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준석 대표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한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네. 그게 윤석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한들 과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본인은. 네. 그러나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준석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직전까지는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고 반발하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나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포용적으로 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예. 본인이 그런 갈등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할 부담스러워한다?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책임을 지는 거지만 네. 본인도 책임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대선에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 예. 본인은 뭐 후보가 다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우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그러면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좀 포용적이고 누그러진 모습이 수습 국민으로 들어가는 신호다 이렇게 봐도 근데 될까요? 아까 꾸준히 들어봤는데 예. 다른 쪽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랑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예. 윤석열 후보랑도 별 문제 아니고 예. 김종인 위원장 얘기한 것도 별 문제 아니고 그렇죠. 초선 의원들이 오늘 비판한 것도 별 문제 아니고 김태흠 의원의 비판한 상당히 것도 강한 비판도 별 별로 문제 아니고. 예, 문제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 네. 상황이 제가 봐도 상황이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 안 한 것인지 아하. 아니면은 네. 본인이 진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네. 이준석 대표의 현재와 같은 스탠스와 생각과 판단이라면 예.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 9시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 어떻게 예상하세요? 초선 의원들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걸 좀 이렇게 기사로 보니까 네. 좀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대표가 네. 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뭐 면전에서 당신 사퇴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근데 것이다. 하여튼 강도 높은 수준의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의 사면이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장성철 교수님, 이 사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대통령께서 결단을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사면은 언제나 정치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면 당연한 것이고요. 네.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해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네. 크게 좀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깔끔하시네요. 최지봉 교수님. 뭐 이 대통령의 결단이죠.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또 네.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도 고려가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수감되었던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수감 기간이 길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아마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 영어의 몸이 된 네. 중에서 한 분만 사면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빠지게 된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친이와 친박 야권 분열을 획책하는 거다. 이런 강한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던데요. 그러한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좀 건강하시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결국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아직도 집권 세력에는 강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도저히 문재인 대통령 본인 손으로는 사면해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최지봉 교수님 같은 의견이세요? 많이 다르죠.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네. 그냥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잘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근데 예. 이제 그 소위 관계자의 발언을 이제 들으면 그럼 그 관계자라고 하는 분의 발언도 사실은 100% 대통령의 생각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이제 국민들이 보는 정서가 다를 거라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 해석이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리가 개인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뇌물이나 횡령,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부분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서 챙겼다고 하는 부분들이 네. 조금 더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그건 제 분명히 말씀드린 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예. 주도하고 챙기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이 이용당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도 별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런 그렇게 이제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장성철 교수님, 네. 그 사면의 결과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많은 분들의 분석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곤란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은 예. 결국엔 이런 책임론이 나온다는 거죠. 윤석열 당신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옥 보낸 거 아니야? 저렇게 어렵게 만든 거 당신 책임이야라는 건데 예.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은 네. 그렇게 큰 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만약 나오셔가지고 제가요 윤석열 때문에 감옥 갔어요라고 한마디 하신다든지 문재인 정권 타도합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네.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셔까요? 저는 네. 대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 안 하시면 최준봉 교수님, 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려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볼 때 당분간 무슨 말씀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선에도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소위 본인들이 친박계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발을 하나하나 하면 이거는 또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늘도 사실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병명이 밝혀질 경우에 뭐 그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 말을 했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괜히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뭐 알고 있는데 이렇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 네. 그거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을 더 우려해야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권 지지층,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히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김남근 변호사하고도 그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사면권의 남용이다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라고 봐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해와 그 동의를 좀 구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보 진영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아하지 않는, 즉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종합적 상황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또 본인이 만약 사면을 안 하면 다음 이제 차기 누가 대권에서 이기든 그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주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예상했지만 뚫고 예상을 나가는 것 감수하고. 같고요. 예. 뭐 제가 볼 때 반발을 하지만 또 네.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어떠세요? 이러한 반발이 여권의 분열, 여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의 하락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큰 영향 없을 것 큰 영향 같아요. 없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이미 각 진영은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이거 거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면 이 논란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한 것으로 끝나고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는 큰 네.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볼까요? 송영길 대표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교수님?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네.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 당신은 그 문재인 정권 교체하는데 네. 동참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네. 여러 가지 스탠스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특유의 치고 빠지기 네.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도적이다, 기획적이다. 네. 최지봉 교수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철 예. 교수예요. 네. 일부는 동의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될 네. 거예요. 제 생각도 네. 될 가능성 거의 안 될 없어요. 거에는 동의하신다. 네. 네, 그 의도는. 근데 이제 의도가 정말 치고 빠지는 거냐, 예. 아니면 정말로 송영길 대표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냐.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 높아요, 분명히. 그러나 네. 이제 본인은 의도적으로 정말 그런 계산까지 가서 했는 건지, 아니면 네.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보자. 안철수 후보까지라도 우리가 좀 화차할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그것이 불러올 상황은 뭐 예. 아까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파장까지 불러올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 계산이 됐는지는 저는 그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써진 거 읽으실 때랑 네. 그냥 그 본인 의견 이야기하실 때랑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말실수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 후보에 대한 관심 맞죠.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네.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것 같아요. 아하. 만약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자리 숫자 이상 나오게 되면은 예. 대선 판도에 있어서의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짧게.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 문제가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안철수 네. 후보가 만약에 정말 1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또 해야 돼요. 단일화라는 싸움을. 그러군요. 거기서 이겨내야 결국은 이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거쳐오는 정치평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